이은복 시인은 저하고 동갑나기 시인이었습니다. 술도 자주 많이 마셨고 함께 여행도 하고 또 서로 시를 읽어달라고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1999년도부터 소설가 이문구 선생께서 한국작가회의 이사장으로 계실 때 이은복 시인은 사무국장으로, 저는 청년문학인위원장으로 함께 활동을 하면서 더욱 각별하게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은복 시인이 저희 출판사에라도 찾아오면 문학과 세상사를 논하면서 밤을 지새울 정도로 그야말로 여러 가지로 충분히 즐겁게 사귄 친구였지요. 그런 친구가 6년 전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여러 차례의 수술을 하고 또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는데 차도는 더뎌 보이기만 합니다. 딱히 어떻게 도울 방법도 없고 참 안타깝기만 하지요. 그러다가 고민한 것이 시집이라도 한 권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인에게도 또 힘겹게 간호를 하는 가족들께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지요. 그래서 시인의 부인께 연락을 취해서 이전 시집 이후에 새로 쓴 시 30여 편을 찾고 또 제가 가지고 있던 미발표 시 몇 편을 보태서 시집을 엮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시집을 들고 여러 문인들과 함께 여주에 있는 이은복 시인에게 찾아가서 격려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라도 외롭고 고통스러운 친구의 투병에 응원을 보내자는 마음이었죠. 빨리 병마를 털어내고 일어나기만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이은복 시인의 한 편의 시는 가을 편지입니다. 절절한 사랑 시편인데요. 이 시는 조선 중기 유명한 문인이었던 고죽 최경창과 조선 3대 명기로도 꼽히는 기생시인 홍랑의 사랑 이야기를 끌어와서 시작하는 시인데요.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고죽 무덤 옆에 홍랑이 정실 부인과 함께 나란히 누워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0년도에 고죽이 홍랑과 헤어지면서 쓴 육필 이별시가 담긴 서첩이 공개됐다는데요. 홍랑의 무덤 속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홍랑이 죽어서도 고죽의 시를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은복 시인의 절절한 사랑 노래인 이 가을 편지 또한 이은복 시인 자신의 손으로 시집을 묶지 못하고 부인의 손길에 의해서 시집이 묶였다는 점에서 어떤 묘한 동질성을 느끼기도 합니다. 가을 편지 이은복. 고죽을 향한 홍랑에 일편심 사랑이 붉어서 가을은 달빛도 한층 높아만 갑니다. 당신은 물로 만든 몸, 당신은 벌써 오랫동안 진리보다는 애정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발 헛디딘 나 사랑에 아팠습니다. 사랑을 사랑했던 자신에게만 들키고 싶은 낯선 시간, 저 아래
저 아래로 흘러 나 스스로 어디에서 몽니 청춘을 닫고 있을지요. 당신은 내게 꿈이 되어준 한 사람, 나를 100번 용서하고 1000번 길을 헤매는 동안 꿈을 이어주는, 산울리면 산울림으로 답하는 당신의 가을 깊은 산에 가고 싶습니다. 간밤에는 바람 냉정하고 상강 물소리 좋은 이 고마움, 당신 다 가져도 좋습니다. 이은복 시인을 생각하면 우선 두세 가지가 떠오르네요. 첫째는 이제 그 자유실천 문인회비회라고 지금 현재 한국 작가의 전신인데 거기서 그 단체 모임에서 만났는데 그 당시 최연소 시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민족문학 작가의 그분이 사무국장을 했는데 아무튼 그때 그 만났던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하고는 제가 1983년에 미니라는 잡지로 등단했는데 그 잡지를 통해서 86년 10월에 신인으로 등단했거든요. 문단으로서는 3년 300고 나이로는 한 5년, 인생으로서는 5년 후배입니다. 이은복 시인이 후배죠. 그래서 아마 86년 등단하고 나서 87년 5월에 강주에서 자유실천 문인회비회 전국 문인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이은복 시인의 좀 진면목을 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전두환 통치 시절이라 문인들이 모임 끝나고 이제 뒤풀이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모두들 다 운동권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악자짓거리 했을 때 이은복 시인이 느닷없이 뜬금없이 그 70년대 유행가를 불러가지고 유행가를 불렀는데 아주 구성지게 불러가지고 박수 갈채를 아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문학 작가의 그분이 이은복 시인이 한산이 씨거든요. 충청남도 서산. 그건 한산이 씨그 후손인데 작가의 그 이문구 선생도 한산이 씨고 그래갖고 그 이은복 시인이 그 작가의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시영 선생의 우스갯소리로 민족문학 작가이가 한산이 씨 종친애냐 그런 식으로 좀 우스갯소리 됐는데 아무튼 술을 좋아했습니다. 술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분이 이은복 시인이 그토록 술을 좋아했는가 그것을 이 시에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 여주에 살던 부모님 모시고 살던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나야 돼서 그거에 대한 큰 슬픔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여러 출판사를 이제 다녔는데 출판사 그 사장 이 시에도 나오더라고요. 그 출판사 사장님하고 거의 출근해가지고 낮부터 이제 계속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렇도록 오랫동안 술을 마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집을 보니까 우리 명문재 시인이 인하그 시학이다 이렇게 시집 해설을 평가해 놨더라고요. 제가 이 시집을 읽어보니까 인하기 시학이라는 것이 공자가 말하는 충과 효와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를 밝히는 것을 인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은복 시인이 모군 2세의 후손이거든요. 조선 성리학의 토대가 됐던 그 모군 선생의 한산이 씨 후손이어서 그런 부분에 그 성리학적 기반의 시정신이 좀 깊이 침륜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예. 이은복 시인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유 어쨌든 간에 한 시인이 오랫동안 그 병석에 누워 있고 물론 지금은 많이 호전이 됐지만은 누워 있고 이렇게 자신의 왕성한 창작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작 활동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우리 조기조 시인, 동년배 조기조 시인이 많이 힘을 쓰셔가지고
내 생의 아름다운 봄날이라는 아주 좋은 시집이 나왔다고 봅니다. 문단에서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미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고 동양 철학하고 맞닿아 있고 생의 이면을 아주 그 나름대로 깊은 그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밝혀준 데에 대해서 선배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속히 회복을 해서 다시 우리 이은복 시인과 같이 조촐하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기회가 꼭 오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미양사 법당의 작은 종은 108번 운다라는 시는 이은복 시인이 어느 날 해남 땅끝 미양사를 갔다 와서 쓴 시 같아요. 이 시에 보니까 그해 음력 섣달에서 정월 사이에서 미양사를 갔다 와서 그 감회를 쓴 것 같은데 많은 그 어떤 인생에 대한 해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미양사 법당의 작은 종은 108번은 운다. 이흠복. 땅끝 사자봉 높은 산마루를 출발하여 5시간 남짓 걸으면 달마산 미양사다. 법당의 작은 종은 108번을 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저 먼 산을 되돌아오는 깊은 울림. 태정은 동백나무 숲에 있고 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몸이 다하면 마음이 밖을 향한다. 음력 섣달 정월 사이 향기를 읊조리는 동매가 아니고 춘매 어디서든 꽃다운 향내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 고하고 아한 꽃으로서 내 백매라면 어찌 으스름 겨울 달없는 밤을 원망하랴. 밤마다 꿈속에 들어 잊을 수 없느니 그립다. 미양사 해맞이와 해넘이 오래오래 그립다. 이은복 시인은 우리 현대문학사에서 참 보기 드물게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시인입니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배워서 익히 알고 있듯이 시는 감성에 호소하는 주정적인 시와 이성을 갈고 닦아 지적으로 전하는 주지적인 시로 크게 양분될 수 있지요. 이은복 시인의 시는 이런 구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자무식의 촌 할아버지들이 유식한 한자 성어들을 섞어가면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일상의 삶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는 화법을 우리 이은복 시인은 생내적으로 터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은복 시인에게는 도교묘 불교의 자연 섭리적 사상과 함께 공자니 맹자의 인문학적 지성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이나 음악 등 예술적 감성의 알파요 오메가인 그리움이 편편히 들어 있습니다. 너와 나 우주 삼라만상과 시인 사이에 흐르는 그런 그리움의 기운, 그리움의 혼을 초현실주의적 자동기술로서 시를 쓰고 있는 시인이 이은복 시인입니다. 그리하여 이은복 시인은 자연 만물과 혼, 넋으로 서로 교접하고 있는 혼의 시인일 것입니다. 김소월 시인은 잘 알려진 시 초원에서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이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라고 사랑은 하는데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저 멀리 보낸 님의 혼을 부르고 있습니다. 애처롭고도 너무 감정적으로 부르면서 울고 있죠. 예, 이런 긴솔의 시가 바로 주정지의 한 극치입니다. 이런 소월의 시에 비해서 이은복 시인의 시는 넋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넋이 혼이 직접 찾아와 쓴 시입니다. 시인 자신의 넋인지 아니면 저 뻐국이나 부엉이나 우주 삼라만상의 어느 넋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우주 편편히 펼쳐있는 그리움의 기운, 그리움의 넋들이 찾아와 가지고 시를 쓰고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이번에 출간된 네 번째 시집 내 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에 실린 시 내가 나를 사는 날을 사 마지막 부분 한번 낭송하며 감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 매미 허물 벗듯이 벗어나서 견우성 부투성가로 놓였고 개진 젖은 눈에는 극락 나는 새도 놀라는 마음에는 지옥을 가진다. 삶은 삶 자체로서 목적인 것을 나는 슬픔을 안고 어이없이 간다. 나는 나의 가장 오랜 벗이다. 나를 무진무진 사랑했던 나를 어떻게 나를 향한 내 사랑이 물망이 아닐 수 없듯이 달이 떠서 사모야 갓 지난 때이니 개들은 곁따라 짖는다. 온갖 꽃 다 이울고 눈 쌓인 산만 드높다. 예, 원래 한 몸이었다가 떨어져 나온 저 하늘의 복지실성으로 가야 할 때를 직감하고 쓴 시 같습니다. 매미며 시인이며 북두칠성 등 삼라만상이 한 몸의 혼벽으로 쓴 시입니다. 허물을 벗으며 육신만 변하여 돌고 도는 것이 윤회요 우주 운항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섭리의 극락이며 지옥, 삶이며 죽음이 어찌 따로따로이겠습니까? 변할 수 없는 혼, 넋에게는요. 그런 혼으로서 시를 쓰며 우리네 삶을 유래해주고 있는 시인이 이은복 시인입니다. 생내적인 언어 감각과 전생, 현생, 그리고 후생 다 아우르는 육화된 상상력으로 만물과 혼연일치돼 있는 시인이 이은복 시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네 끝간데 없이 서러운 삶의 깊이와 그리움의 혼을 노래하고 있는 이번 시집 내 생의 아름다운 봄날에 많은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